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85번째 시간입니다. 정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격, 월지 장관에 투관된 자가 정관일 때 사준의 정관의 기가 강한 것, 월지 장관에서 투관된 자가 정관일 때, 쉽게 말하면 장관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가 투관됐을 때, 때로는 여기, 중기, 정기 중에 정기가 안 돼 있으면은 때로는 여기가 투관돼 있을 때, 때로는 중기가 투관돼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준의 정관의 기가 강했을 때, 때로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투관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정관의 기가 강할 수는 있겠죠. 이랬었을 때 기가 강한 어떤 정관의 기세를 어떤 격으로 잡는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성격, 그다음에 어떤 사주의 정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정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신강사주일 때, 물론 이제 정관도 신강해야 좋겠죠. 정인이 있을 때, 정제 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정관과 정제가 있으면은 정제가 정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관쌍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와 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재관쌍미에 이르면은 이건 공직과 관련해서는 아주 귀한 글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재관쌍미가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 그래서 정제근이 있을 때, 때로는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지 않을 때, 좋은 것들은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좋고 귀한 것들은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꼭 혼자만 있어야 되고 비길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혼잡스러우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지금 격용을 다루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많은 거는 어떻게 또 좋은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혼잡스러운 거는 썩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잡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관살이 혼잡되어 합살 유관할 때, 이제 거류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에서 살이 가거나 이랬었을 때, 이럴 때 합살 유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랬었을 때 정관격의 기세가 좋게 이루어졌다, 길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파격, 파격은 신약할 때, 상관이 있을 때, 이제 이거는 상관과 정관은 어울리면 안 되는 글씨 중에 하나입니다. 식신과 편인이 어울리면 안 좋은 글씨듯이, 그래서 상관이 있을 때 파격이 된다. 신강에도 마찬가지 정제가 있고, 위에처럼 신강하고 정제도 있고 정인도 있는데 상관도 있다. 이러면은 상관만 없으면은 정제와 정인이 있었을 때, 때로는 신강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주 객격으로 판별하긴 하는데,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귀하다까지는 아니다. 그냥 좀 괜찮네 정도.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귀하다, 아주 좋다, 이런 듯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망, 형, 충이 될 때, 그래서 공망이 되거나 형하고 충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깨고 이러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이 합이나 형충될 때, 관살이 혼잡할 때, 이럴 때는 파격으로서 정관격에 좋은 기세를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의 성격입니다. 이제 정관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거죠. 원령이 정관인데 나를 극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음양배합이 되어 남자는 법, 국가기관과 같고 여자는 남편과 같이 내가 행동하는데 기준 역할을 합니다. 온후하고 영리하며 근검절약하여 일처리도 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용이 좋아 주변으로부터 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고 규칙과 약속, 예의를 잘 지키다 보니 주변 사람한테 평이 좋겠죠. 정직하고 성실하며 안정적이고 질서가 있으며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처자를 지키고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상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예,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주변에 어떤 곁눈질을 한다라든가 다른 길을 간다라든가 뭐 잔머리를 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상당히 완고한 성격이며 원리 원칙을 따지고 딱딱한 면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나 자존심과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자상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행동들은 대체로 옳고 그 반듯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라볼 때 고집이 세다, 때로는 주장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상함, 어떤 고집이 있어서 자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사람을 세밀하게 신경 써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표현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뭐 자상하더라, 어머 고생했어, 잘했어, 뭐 칭찬하거나 흔히 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런 의미의 자상함을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격이 명예를 중시하는 여성이면은 사모님 소리를 듣지만 실속을 챙기기 시작하면 인격이 깨끗하지 못하고 삶이 편안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재물과는 달리 어떤 직업, 관직, 명예, 때로는 어떤 조직 사회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음양이 배합이 잘 되어 있는 관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여자 입장에 따지면 관은 남편을 나타내지요. 배우자를 말을 하는데 그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뭐 명예를 중요합니다만은 관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탐하게 되면은 돈은 뭐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우리는 배 아픈 거는 참아도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승진하고 이런 거는 뭐 그래 뭐 지가 잘났습니다만은 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돈을 많이 가진다. 또 편법을 썼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격이 깨끗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관격이 재물을 탐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격인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며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성품이 공평무사하고 치우침이 없으며 질서정연한 행동과 성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면 신약해도 어느 정도 괜찮으나 이때 너무 관이 태왕하거나 혼잡하게 되면 식상이나 인성이 있어야 좋은 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재관 쌍미를 얘기했었죠. 재와 관이 쌍으로 있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관과 정인과 정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관, 정인이 있으면은 관인이 있죠. 정관, 정인. 그래서 관인, 상생. 서로 이제 관과 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도와준다. 이제 관은 인을 생하고 인은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관인상생만 잘 구성이 되어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관격은 재성을 좋아하지만 재가 퇴가하여 관을 생조하면 재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 조화를 오행의 조화를 이루고 어떤 육신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를 좋아하지만은 재가 너무 많아서 관을 생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재생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이 관직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럴 때는 그게 관이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생조하면 없는 것보다 못함으로 재관격에는 신왕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제정관 특히 신왕함이 있어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격이 유기하다면은 부기는 따놓은 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명은 대체로 남명은 인성, 여명은 재성을 많이 따른다. 그래서 둘 다 뭐 재와 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부귀한 명이지만은
둘 다 잘 구성이 되지 않았었을 때 때로는 내가 어느 걸 먼저 추종하느냐, 그러면 남자 정관격 같은 경우는 인성을 먼저 추종하고 여자 정관격 같고는 재성을 먼저 추종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격의 구성이겠죠. 일간이 건실하고 관도 왕해야 상격의 조건을 갖추며 식상으로부터 상함이 없이 관을 중심으로 재와 인이 싸우지 않고 북자리하면 부귀가 함께하는 사주다. 아주 그렇습니다. 정관을 원령에서 채택하지 않고 타처에서 격을 정하였을 때, 그래서 원령에서 여기 중기 정기 중에 지장간에 있는 것이 투관되었을 때 그걸 관으로 격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투관된 것이 정관이 아니었었을 때,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걸로 정관을 정했었을 때 가관격이라고 하면 월지에 정관이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본다. 시의 재성까지 겸비하면 더욱 귀하다.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는 식상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관의 힘을 키우고, 인성은 식상으로부터 관을 보호하고 일간을 돕습니다. 그래서 재는 관을 생해주고 관은 인을 생하지만은 관은 또 인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런 말의 설명이죠. 즉 재와 인의 도움이 없으면 쓸모없는 허관이 되기 쉽다. 그래서 혼자 우뚝 솟아 있는데 도와주는 재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인이 없었을 때 이런 어떤 쓸모없는 관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관격은 태약, 태과, 합도 흉하게 보지만 일관과의 합은 흉하게 보지 않는다. 정관, 정제, 정인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음양이 배합된 것은 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기는 한데 때로는 일간과는 합이 좀 될 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봐준다 정도로 설명이 맞겠습니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여자 정관격에서 일간과 정관이 합하게 될 때는 좋게 바라봅니다. 남자 정관격에서 정제와 합한다. 이럴 때는 조금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봐준다. 이런 느낌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관이 합하거나 재와 인이 합하는 것은 좋다까지는 아니고 봐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관이더라도 사정인, 자오묘유, 사정, 사색, 사생, 그 다음에 사고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사정은 자오묘유입니다. 정관이 된 것을 가장 으뜸이고 귀가 크다. 이거는 그 기세가 자오묘유는 그 기세가 지장간에 그대로 숨어 있죠. 그러니까 힘이 그대로 강하기 때문에 자오묘유는 사정이고 그래서 그걸 귀하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정관격은 형, 충, 공망 아주 흉하죠. 상관과 정관 만나면은 어렵습니다. 평관 이럴 때는 혼잡하죠. 겁재, 합 등이 있는 것을 기피한다. 합은 그렇게 좋다라고 아니고요. 거류법에 의해 순수하지도 않다. 아까 합살유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때로는 거류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류법이 있으면은 그 어떤 혼잡함을 덜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좋다, 귀하게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좋다보다는 나쁘다보다는 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겠죠? 신왕 정관격은 재관운에 발달하며 신약 정관격은 인비운을 만나면 발달한다. 그래서 신약할 때는 인성과 비겁운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정관격은 인수운을 좋아하며 상관운이 오면 모든 일이 곤궁해진다.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없더라도 정관이 있으면은 곤궁해진다. 그 상관이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대운에서 있었을 때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어렵고요. 좌천당하기도 합니다. 정관이 일시에 재를 만나게 되면은 현달하고 일과 시에 그 다음에 인수에 형충파이가 없으면은 부귀의 명이다. 말이 필요 없겠죠? 정관격이 정관에 간화분이 오면 실직하고 겁재운이 오면 비방과 원성에 따른다. 이제 정관이 간화분이 온다는 의미는 내가 일주와 간합하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아니지만 봐준다고까지 했는데 정관이 대운에서 오는 것과 합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간합을 겪으면 실직한다. 그 직업이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승진이라든가 승진은 어렵고 퇴직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한직으로 발령받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격에 편과 눈이 오면은 혼잡이 되며 빈한하고 편과 눈에서 묘운이 오면 관성인묘가 되어 큰 흉이 일어납니다. 뭐 요거는 이제 12운성으로 묘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뭐 자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목 같은 경우는 뭐 그다음에 미가 되고요. 화는 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목은 그다음에 축이 되겠고 수는 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묘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관성인묘가 되면서 흉운에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한 정관은 파격인데 지지의 비견이 제일 좋게 작용을 하고 인성으로 생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이 통근해야 한다. 정관격의 인성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관인상생되어 청렴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관리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정관격은 재를 취해 명예를 얻으면 처의 덕이 있는 반면 재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처의 대외적 활동이 지나쳐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은 딱 잘못하게 되면은 재를 왕하게 쓰면은 재를 취하거나 재를 탐하게 되면은 재생살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요. 이럴 때는 이제 정관격의 기세가 있는 사람은 뭐 돈도 재도 여자를 칭하기도 합니다. 돈과 여자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재생살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관에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에 비급을 쓰게 되면 좋은 집안 출신이나 부모를 떠나 자수성가하기 쉬우며 사업을 하면 패망하기 쉬우니 직장을 지키면은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본다, 격을 본다 이런 말은 내가 그런 어떤 그릇이냐 정관격인 경우에는 어떤 행정직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내가 틀을 타고났는데 이 관을 가지고 있는 관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를 탐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패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관격에 식상을 쓰면은 비판적 시각으로 불평, 불만이 많고 두뇌전이 빠르며 직언하기 쉬우나 참모나 기획 등의 업무에 능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관이 식상을 쓰면 뭐 불평, 불만이 많고 두뇌전이 빠르고 이런 말도 됩니다. 정관격에 관의 쓰임이 중요하면 외골수적인 면이 강하여 한번 정한 목표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순수하고 관료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인데도 관을 용신으로 쓴다라든가 이럴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비겁을 쓰느냐, 때로는 재를 쓰느냐, 식상을 쓰느냐, 관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설명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해놨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격의 구성, 이제 정관이 오행으로 따졌었을 때 어떤 오행이냐 이런 거에 따라 설명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정관일 때 행정관, 화가 정관일 때 법관, 교수, 교육자, 문화, 언론 계열, 그 다음에 토가 정관일 때 법관, 승려, 종료인, 금이 정관일 때 법관, 금전,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수가 정관일 때 대중친화적인 사업, 상업, 공업, 문관, 관리직이 어울립니다. 신약한데 재성이 많으면은 비겁이 필요하고 관성이 많으면은 인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비겁에 관에 이제 신약한데도 관이 많다는 의미는 내가 관이 강해져야 되라고 신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약하다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비겁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수가 필요한데 재가 많을 때는 비겁을 우선으로 쓰고 관이 많을 때는 신약한데 정관격일 때 재가 많을 때는 비겁을 우선으로 쓰란 말이고요. 신약한데 정관격에 관이 많을 때는 수를 우선으로 인성을 우선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신강한데 비겁이 많으면은 관을 필요로 하고 인수가 많으면은 재를 필요로 한다. 이럴 때 이제 아까 했듯이 위에는 신약할 때 신강할 때 구분해놨죠. 신강할 때 비겁이 많을 때는 관이 비겁을 극하지요. 그래서 신강한 비겁일 때는 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인수가 많을 때는 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상생상극의 작용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도 아주 기억해 놓으시면은 용신 잡을 때 아주 편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갑진년, 갑술월, 경신일, 정축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이거 여자 사주죠. 여자 사주인데 뭐 이 사주 경금일주, 여자가 아주 경금이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죠.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는 기본으로 잘 탔고요. 천간에 좋은 거는 뭐냐? 경금은 간목과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간목과 정화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찍부터 발달했을 것이고 늦게까지 발달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경금의 특징, 뭐 경신에 대한 특징, 아주 뭐 뚜렷한 자기 기질, 뭐 신강장을 따져도 아주 신강한 사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와 목과 화의 운을 찾죠. 그래서 운에서 찾아보면은 수와 금과 금은 아니죠. 수의 운과 수의 운, 그 다음에 화의 운, 뭐 그 다음에 화의 운, 때로는 목, 이런 식으로 뭐 찾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뭐 운은 그렇게 썩 잘 흘러갑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가 그쵸? 잘 흘러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주의 기세가 워낙 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운에서 사주도 이렇게 경금이 기본적으로는 절기도 잘 탔고 천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충은 없죠? 천간에 합충이 보이지는 않고 이게 이제 갑경충 이렇게 보이지만은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두시지도 진술충 있습니다만은 뭐 축술미의 형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걸 다룰 수만 있거나 잘 요리할 수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갑경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이게 경금한테 갑목의 의미는 재물을 말을 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내가 재물을 벌어들일 만한 능력은 있지만은 한 번씩 충하기 때문에 흔들고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측으로 따졌었을 때는 아주 흔들림이 있겠다. 뭐 흔들흔들하지만은 그래도 태생적으로 돈은 항상 타고난 사주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또 찾아보면은 신살의 의미는 뭐 이렇게 경금의 경신에 대한 신살의 의미는 공망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경금에 대한 신살, 경신부터 따지라 그랬죠? 경신 임계하면은 자축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자와 축이 공망인데 축이 여기 딱 뚜렷하게 공망에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탈공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똑같은 또 공망이 오거나 형충이 되거나 이러면은 또 탈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축술의 형이 있으니 뭐 완벽한 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 그나마 충의 작용은 좀 있겠다. 그래서 공망의 작용이 완벽하게 크게 작용까지는 아니겠다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 용띠는 삼재는 언제일까요? 신자진띠는 임묘진년의 삼재죠. 그래서 임묘진년의 삼재인데 이 사람은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재 영향은 뭐 크게 있지는 않겠다 뭐 정도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 뭐 경금은 축미가 천을기인인데 축이 천을기인이죠. 근데 아쉽게도 공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탈공까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망에 위치해 있고요. 고신과숙살을 따지면 여자분이니까 과숙살 정도로 가야겠죠. 그래서 뭐 임묘진년은 축이 과숙인데 이것도 또 과숙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숙의 작용, 그 다음에 묘고 관고 따졌었을 때 뭐 경금에 대한 의미는 미가 재고고요. 술이 관고입니다. 그래서 관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에 대한 의미는 충하고 있기 때문에 투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뚜렷하게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인, 경금에 대한 양인은 뭘까요? 유금이겠죠? 뭐 유가 사주에 있지는 않습니다. 양인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백호대살, 뭐 연주에 갑진이 백호대살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게 그렇게 많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 사주는 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격으로 따지면은 이게 여기와 중기와 정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기는 천간에 투관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가 투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금의 기질을 정화의 기질이 정관에 투관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관격의 기세입니다 말을 하고요. 정관의 기자는 신강해야 돼. 신강합니다. 때로는 정인이 있어야 돼. 정제가 있어야 돼. 정인의 기질이 있고요. 정제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 치죠. 때로는 이 관이 혼잡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었죠.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의 기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나름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아시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시는 분입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여자분이긴 하지만 큰 사업체를 이뤘고 그 사업체를 인해서 이제 크게 성장을 시키면서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감투까지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는 결혼이 이제 이게 조금 더 정관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대운에서도 요렇게까지는 크게 말하면은 대운의 기세가 관의 기세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미안에 있는 대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결혼이 좀 늦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는 결혼이 좀 늦어서 뭐 많이 늦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뭐 58세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을 만날 때는 뭐 40대 초반에 만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만났었을 때 겨우 뭐 결혼을 이제 막 했다 뭐 이런 정도였었고요. 배우자도 아주 뭐 괜찮으신 분을 만나서 두 분 다 미혼이시긴 한데 두 분 다 결혼이 늦어서 뭐 어울리는 조합의 인연이었던 것 같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관격의 직업을 한번 보죠. 정관격은 문신에 가깝고 행정, 정치, 교육,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발달을 하지만은 유기하지 못하면 말단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관이 양호하고 재무계통의 고위직 경영자, 관인이 양호하면 정치자가 학자로서 명성을 얻는데 관이 왕하면 정치가, 인이 왕하면 학자로서 얻는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왕했죠. 때로는 인이 왕이긴 했습니다만은 제도 충분히 정관에 떠있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양인을 보고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얻는다. 그건 아까 양인은 없었습니다. 정관격이 식신, 정인 등에 서로 기란작용을 하면 학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정관격인 사람은 기업체나 군, 경찰 등의 분야에서 수뇌부로 올라가기 전에 참모나 기획서들 등을 거쳐 발돋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의 기세는 여러 분야의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수뇌부로 올라갔었을 때 행정직 분야도 다 기업 섭렵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관의 직업으로 수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라는 의미의 뜻의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관격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정관격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